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청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 농촌 유학 2024학년도 2학기 모집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전남, 전북, 강원교육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농촌 유학 소개, 2024학년도 2학기 모집 절차 및 신청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을 안내해드리고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 강원교육청의 홍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교육청의 농촌 유학 설명회 순서입니다. 농촌 유학의 개념, 2024학년도 2학기 모집 안내, 농촌 유학의 장단점,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 농촌 유학이란 무엇일까요?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 농촌 유학은 서울 학생이 농촌의 학교에 다니면서 계절의 변화,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의 경험을 통해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유학 지역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있고 거주 유형으로는 가족 체류형, 유학센터형, 홈스테이형이 있습니다. 2024학년도 2학기 농촌 유학 운영과 유학생 모집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 2학기 농촌 유학 지역은 전라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학교입니다.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모집하며 유학기간은 유학학교별로 다릅니다. 유학학교와 농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남 농촌유학 누리집, 전북 농촌유학 누리집, 강원 농어촌 유학 누리집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기관별 누리집에서 유학학교별 모집 인원, 거주시설 현황 등 정보가 매우 상세히 나와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 유학의 거주 유형은 3가지입니다. 가족이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는 가족 체류형, 농가 부모가 유학생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홈스테이형, 활동가가 있는 유학센터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 유학센터형이 있습니다. 홈스테이형은 하숙, 유학센터형은 기숙사 생활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 유학 참여 대상은 서울에 재학 중인 공립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입니다. 다만 가족 체류형이 아닌 홈스테이형과 유학센터형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2학기 농촌 유학 참가 시 서울 중학교 일반 배정이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유학 생활을 위한 지원금은 표와 같습니다. 농촌 유학 생활을 위한 소요 경비는 거주 유형별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원활한 유학 생활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 전남, 전북, 강원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매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의 유학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서울시 교육청 지원금 금액은 2학기 신규 모집 인원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해당 지역 누리집을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2학기 농촌 유학 추진 일정입니다. 2학기 모집 일정입니다.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유학학교와 거주시설 정보를 확인하신 후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6월 21일 금요일 12시까지는 재학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제출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 기한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제출해 주신 신청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남, 전북, 강원교육청으로 보내고 각 교육청에서는 6월 27일 목요일 가배정 결과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가배정 결과를 확인하셔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해당 유학학교와 마을을 방문하여 농촌 유학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둘러보시게 됩니다. 가배정받은 유학학교와 방문 일정을 미리 협의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방문을 다녀오신 후 정말 농촌 유학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최종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학 중인 학교로 7월 10일 수요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역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제출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 기한을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최종 신청서가 제출되면 가배정 때와 마찬가지로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7월 15일 최종 확정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 이후 8월 5일부터 전남, 전북, 강원으로 주소 이전 및 전학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농촌 유학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힘든지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유학은 참가 학생의 70%가 연장을 하고 만족도가 매년 80%가 넘을 정도로 호응이 높습니다. 과연 농촌 유학 어떤 점이 좋을까요? 실제로 농촌 유학에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연 감수성, 곤충도 많고 꽃도 피고 나무도 춤추고 주위에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많아서 행복해요. 자기주도성, 학원에 안 가고 좋아하는 공부를 찾아서 하니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공동체 의식, 휴대폰 학원뿐이던 우리 아이의 삶에 친구와 자연이 찾아왔어요. 농촌에서 어우러지며 우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건강,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노니 건강해지고 아토피도 없어졌어요. 이 밖에도 예절을 배울 수 있고 농촌의 가치를 느끼게 된 점 등 농촌 유학을 참가해서 좋은 점이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존 생활과 다른 환경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힘들어했던 부분을 모아봤습니다. 농촌 유학을 시작하게 되면 서울과는 환경이 매우 다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달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보다 벌레도 많고 자가용이 없으면 병원이나 은행에 가기 어렵습니다. 주거시설은 대부분 단독형 주택이라 아파트만큼 따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일부 학부모님의 경우 난방이 잘 되지 않거나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등 불편을 겪으신 분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가족 체류형은 가족 일부만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서울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어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서울과 다른 환경을 고려하여 농촌 유학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농촌 유학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입니다.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는 2가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초등학교 6학년은 3가지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서식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해드렸지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농촌유학 참가 신청서, 신청 동기 및 유의사항 동의서, 중입배정 관련 동의서 서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성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식 1번 작성입니다. 신청자인 학생의 정보와 보호자의 정보, 가족 체류형은 함께 참가하게 되는 형제자매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농촌 유학 경험 여부에 체크하시고 희망하는 유학학교와 거주 유형 및 농가 번호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그리고 희망학교로 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럴 때 추가 배정을 희망하는지를 체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해당 란에 체크하신 후 신청자인 학생과 학부모님의 성함을 기재하신 후 서명합니다. 서식 2번은 신청 동기 및 참가 유의사항 동의서인데요. 농촌 유학에 참가하게 된 계기와 계획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촌 유학 참가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체크하시면 됩니다. 서식 3번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만 작성하면 되는데요. 중학교 배정을 일반 배정으로 받을 수 없음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참가자 유의사항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은 학생 1인당 한 번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체류형의 경우는 한 가구당 한 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농촌유학 신청 당시 제공한 정보와 사실이 다른 경우 지원금은 중단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도중에 학교나 농가 및 거주 유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의 변경 시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경우 2학기 농촌 유학 참가 시 서울 소재 중학교의 일반 배정이 불가하므로 이 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유학 도시와 농촌의 서로 다른 생활과 문화를 경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홈스테이형과 유학센터형은 보호자와 자녀가 월 2회 이상 만나야 하며 장기 통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농촌 유학 사전 방문에 대해 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촌 유학 사전 방문은 농촌 유학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가배정받은 유학학교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6월 28일에서 7월 4일 사이에 학생과 함께 유학학교와 마을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최종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농촌 유학 참가자로 최종 확정되면 해당 유학학교의 개학일 전일까지 전입신고 및 전학 절차를 밟아주셔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체류형은 보호자와 학생이 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하고 홈스테이와 유학센터는 동거인으로 전입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주민자치센터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후 유학학교로 전학 처리를 합니다. 전학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초등은 전입신고서, 교과서 반납증입니다. 교과서 반납증은 원적 학교에 교과서를 반납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중등은 원적교의 재학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촌 유학 생활을 마친 후 돌아오는 서울 주소지가 전과 동일한 경우에는 원적교로 복귀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농촌 유학생의 유학 생활 적응과 관찰을 위해 농촌 유학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주로 온라인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시 교육청 소속 교사가 상호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학부모님의 연락처로 안내해 드립니다. 농촌 유학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유학 지역, 학교, 농가 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학 학교별 모집을 희망하는 학년 및 성별에 따라 배정되며 간혹 경합이 있는 경우 학교별 자체 선정 기준에 의해 선발합니다. 농촌 유학 시 필요한 준비물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개인용품, 상비약 등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업에 필요한 학습 준비물은 학교에서 지원합니다. 학생 상담 및 모니터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유학학교에서 기본적인 학교생활 상담 및 지도는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양방향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부모님께 연락드립니다. 홈스테이 및 유학센터는 학생이 혼자 가 있어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학교 일과 중에는 보건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동행해 주시고 학교 일과 후에는 농가부모나 활동가가 같이 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학생 관리카드와 응급처치 동의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농촌 유학 중 생활기록부 기록은 생활기록부 작성은 담임선생님의 소관사항이므로 유학학교의 교육계획에 의한 활동은 기재할 수 있습니다. 농촌 유학 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월 유학비는 매월 10일쯤 유학학교에서, 가족 체류형은 학부모님 계좌로, 홈스테이 및 유학센터형은 농가부모 및 활동가에게 지급합니다. 첫 달은 행정처리로 인해 중순 이후 지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학교 배정은 어떻게 되나요? 2학기에 농촌 유학을 참가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서울 소재 중학교 일반 배정이 불가능하고 재배정만 가능합니다. 만약 서울 중학교 재배정을 희망할 경우 재배정 접수 기간 전에 서울로 전입하여야 합니다. 유학 종료 후 서울로 복귀 시 전후 주소지가 같은 경우는 원적교로 복귀할 수 있지만 주소지가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으로 중입 재배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재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내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팀으로 문의하여 주세요. 서울시 교육청에는 농촌 유학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농촌 유학을 검색하시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농촌 유학 채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농촌 유학에 관련한 각종 정보 및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 유학 지역별 문의처입니다. 서울은 서울교육콜센터 02-1396, 전남은 전남교육청 061-260-0284-0285, 전북은 전북교육청 063-239
3267, 강원은 강원교육청 033-258-5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모집 안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 강원교육청의 농촌유학 안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강산이 엄마, 혹시 전남 농산어촌 유학이라고 들어봤어요? 제 지인이 전남 작은 학교로 1년 동안 유학을 갔다 왔는데 숲에도 가고 들에도 나가고 강가에서 물고기도 잡고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강산아, 혹시 전남 농산어촌 유학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우리 함께 알아볼까? 와, 전남은 16개 시군에 50개 학교가 있네? 곡성 오산초, 화순 선태초, 당진 작천초, 구례 광희초, 장성 서삼초. 골프, 승마, 수영, 트리클라이밍, 코딩,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는데? 강산아, 우리 전남 작은 학교로 유학 가볼까? 전남교육청은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2020년 12월 서울시 교육청과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21학년 1학기부터 유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벌써 사업 시행 4년차에 접어든 전남 농산어촌 유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남 농산어촌 유학은 전남 이외 지역 학생들이 역량 중심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전남 농산어촌의 청정한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 환경 교육은 물론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전남으로 전학 와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학 유형은 두 가지로 운영되는데요. 가족 모두 또는 학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학생과 함께 오는 가족 체류형. 유학생이 제2의 부모인 농가 부모가 있는 농가에서 생활하는 농가 홈스테이형이 있습니다. 유학 대상자는 타 시 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인데 학생만 유학으로는 농가 홈스테이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가능합니다. 참여 기간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을 지내는 단기 유학과 3년 또는 5년 단위로 참여 가능한 장기 유학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학 경비 부분인데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단기 유학의 경우 최대 3년, 장기 유학의 경우 최대 5년 동안 가구당 매월 30만 원의 월 체재비를 지원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기 유학의 경우 유학 경비를 함께 지원하며 장기 유학의 경우 빈집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해남, 가구당 월 40만 원, 고흥, 장흥, 담양, 장성, 가구당 월 30만 원, 보성, 구례, 가구당 월 20만 원, 강진구는 학생당 월 30에서 60만 원, 영암구는 가구당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 체류형 주택의 경우 월 체재비가 주택 환경에 따라 다른데요. 월 체재비가 80만 원인 해남군 현산면 가족 체류형 주택을 예로 들면 전남교육청에서 가구당 30만 원, 해남군에서 가구당 40만 원, 총 70만 원이 매월 지원되므로 유학생과 학부모는 10만 원을 자부담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전남 농산어촌 유학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만의 특별함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남교육청이 전남도청과 함께 유학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림식품부 지정 농촌유학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전남교육청에서는 유학생을 모집, 배정하고 전남도청에서는 유학생 1인당 월 40만 원의 유학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남교육청에서는 총 7개 시군에서 7개의 전남농산어촌 유학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학마을은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마을 안의 교육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산어촌 유학을 운영하는 마을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 예방 교육, 소방 안전교육 이수 등 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더 안전하고 더 포근한 유학 생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정주형 장기 유학입니다. 정주형 장기 유학은 유학 온 지역에 최소 3년 이상 전 가족이 이주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면 단위 작은 학교 살리기와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학 유형입니다. 2022학년도에 해남 북일면 북일초 두륜중을 시작으로 2023학년도에는 해남 계곡면 계곡초등학교, 현산면 현산초 현산남초까지 확대 모집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보성 강진 지역까지, 2024년 하반기에는 담양 고흥에서도 정주형 장기 유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주형 장기 유학의 경우 지자체에서는 중앙부처 사업들과 연계하여 유학생과 학부모가 거주 가능한 주거 마련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 등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주택을 임대해주고 생활 인프라 조성, 일자리 연계 등을 지원하며 전남교육청은 최대 5년까지 월 체재비를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시군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농촌 유학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별 유학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정주형 장기 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사업들과도 연계해 유학사업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모두가 하나 되어 전남 농산어촌 유학사업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2023 2학기 현재 총 279명, 180가구 유학생과 동반 가족들이 전남 16개 시군 50개 학교에서 유학 중입니다. 특히 매 기수별 평균 연장률이 60% 이상으로 나타나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전남 농산어촌 유학은 국내외 언론의 혁신적인 교육 정책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되살아난 시골의 작은 학교, BBC 월드뉴스, 화순초 이서분 교장 폐교위기 극복, 일본 아사히 신문, 화순 천태초 지역 소멸위기 극복, 미국 국무부 소속 공영방송 VOA에 소개된 바 있으며 2021년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농산어촌 유학은 미래 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국내 언론에도 다수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다음은 유학 운영 절차입니다. 사업계획 안내, 유학 희망학교 모집, 전남 농산어촌 유학 누리집 자료 탑재, 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유학생 모집, 유학 참가 신청서 제출, 유학 희망 학생 가배정, 사전 방문 기간 운영, 최종 신청서 제출, 유학생 최종 배정, 유학생 전학 처리 및 주소 이전, 유학생 학적 반영 및 유학 운영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남 농산어촌 유학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남 농산어촌 유학에 대한 정보는 전라남도 교육청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4개의 탭은 각각 유학 소개, 유학마을, 유학운영학교, 알림마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학운영학교와 정주형 장기 유학, 학교
학교 홍보 영상에 대한 정보는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메인 화면 하단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유학 운영 학교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유학 운영 중인 유학 운영 학교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펼쳐집니다. 학교 현황, 특색 교육 프로그램과 생활공간 탭이 각각 있는데 특히 생활공간에 대한 동영상이 상단 배너 유학 운영 학교 체류형 주택 영상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단 배너 알림마당에는 공지사항, Q&A, 보도자료, 포토 갤러리 및 동영상 갤러리가 있으며 다시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면 사업 소개자료, 가배정 및 최종 배정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지사항에는 참여 신청서 및 최종 신청서 양식이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처는 서울 지역의 경우 현재 재학 중인 서울 학교로, 기타 지역의 경우는 이메일 gurtls@korea.kr 또는 팩스 061-260-0289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학교 가는 즐거움을 알려준 전남 농선어촌 유학. 전남 농선어촌 유학은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탄탄한 전남 교육이 만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미래교육. 전남 농선어촌으로 유학 오세요. 문의사항은 전남 농선어촌 유학 누리집 공지사항 및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자치과 학령연구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260-0284에서 0285.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연과 꿈이 어우러지는 곳,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 전북 농촌유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학년도 2학기 전북 농촌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전북 농촌유학은 도시를 벗어나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전북 농촌유학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전북 농촌유학의 첫 번째 장점. 도시와는 다른 자연환경 속에서 생태 감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논밭, 산, 강, 계곡 등 다양한 자연환경과 나무, 가축 등 여러 동식물을 직접 보고 느끼며 자연 친화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 스마트폰과 전자기기에서 벗어나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길어지고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관계가 개선됩니다.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 심신이 건강해지고 친구 관계가 원만해지며 자신감도 상승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작년 전북 농촌유학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부모님의 추천과 안전한 환경에서 놀고 싶다는 학생들의 의견,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길 바라는 학부모님의 희망이 컸습니다. 전북 농촌유학은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가족 전체가 지정된 주택에서 생활하는 가족 체류형, 지정된 농가에서 농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는 홈스테이형, 그리고 유학센터에서 활동가의 보살핌을 받으며 여러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유학센터형입니다. 유형별로 참여할 수 있는 학년이 다르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세요. 전북 농촌유학은 지자체와 강력한 협력으로 인하여 거주시설을 지자체가 발굴해주고 있습니다. 가족 체류형은 지자체가 빈집을 찾아서 지정해주고 수리해주는 거주시설을 말하며, 유학센터는 법인격을 갖춘 단체에서 활동가의 보살핌을 받으며 학생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제 농촌유학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실 유학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가족 체류형은 가구당 월 30만원, 홈스테이형과 유학센터형은 학생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모든 유형의 학생에게 월 20만원씩 유학경비를 지원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메모가 필요한데요. 2학기 모집 일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6월 10일에 모집 공고가 나가고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7일간 신청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서울은 재학 중인 학교에,
그 외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6월 27일은 가배정,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신청한 학교 및 거주시설로 사전 방문 기간, 7월 5일부터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고 7월 15일에 최종 배정이 됩니다. 전북 농촌유학은 올해부터는 1년에 2번 학기마다 모집합니다. 예비유학생 제도를 도입하여 수시로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학기에는 모집 절차 없이 바로 유학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8월에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미래교육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전북 농촌유학 한마당 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다음 또는 네이버에서 전북 농촌유학을 검색하여 누리집이나 전북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전북 농촌유학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전북 농촌유학은 여러분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전북 농촌유학으로 가는 티켓을 선택하세요.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만나요. 곳을 좀 체험학습을 많이 안 갔는데 여기는 조금 많이 가가지고 신기하고 즐거웠어요. 처음에 올 때 낯선 사람이 많아서 조금 두려웠는데 여기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에서 살다 보면서 학교 생활도 적응됐고 센터 생활도 적응되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학원 갔다 오고 게임하고 학원 갔다 오고 게임하고 이게 일상의 패턴이었는데 딱 지금 오니까 뭔가 취미도 생겼어요. 책도 읽고 막 축구 같은 것도 형들이랑 하고 되게 재밌어졌어요. 우리 학교 좋지? 하율아. 네, 얼마나 좋아? 나 이제 나갈래. 전 학교보다는 100배는 좋아요. 100배나? 금주에 와서는 학업에 관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에 학생 수가 적다 보니 학생에 대한 선생님들의 애정과 그리고 많은 활동들이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드디어 두발 자전거 타기에 성공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쉬는 시간마다 연습을 응원하고 선생님께서 도와주셨다. 도시에 있을 때는 자전거를 탈 시간도 없고 쌩쌩 지나가는 차들 때문에 타지 못했는데 이곳에서는 언제든 자전거를 탈 수 있어 좋다. 다음 주에 있을 자람주간에는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여행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내일은 또 뭐 할까? 오늘은 지민이의 생일.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모여서 생일을 축하해주니 오늘 하루는 기쁨이 2배가 될 것 같다. 수요일마다 아침에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동생들에게 다정하게 책을 읽어준다. 평소에는 장난꾸러기 동생들이지만 책 읽어줄 때는 진지한 모습과 호기심 어린 동그란 눈을 꿈뻑이며 집중하며 들으니 무척 귀엽고 보람된다. There are many ways to learn English at our school. We have real-time online lesson 3 times a week, which really helps improve our English. Amy is our best teacher from US. She teaches English every week. Students get a free online idea on your phone English learning website. And if you work hard, you can earn gift. 동산초 친구들의 수업 시간을 들여다볼까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학 문제집을 풀며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있어요. 국어, 수학 공부가 더 필요한 친구들은 선생님께서 잘 도와주십니다.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학원을 따로 다녀야겠지만
우리 동산초 친구들은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동산초 배움의 핵심은 바로 독서입니다. 매일 책을 읽고 책놀이터에 기록해요. 독서 쿠폰 도장 10개를 채워 선물도 받고요. 친구들과 독서 나무에 50개 열매를 맺어 치킨도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오늘 읽은 책을 배운 공책에 기록해야겠어요. 동산초에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마침 친구들이 직접 운영하는 행복시장이 열렸네요. 저희 동산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 저희 스스로 자치회를 운영해요. 처음에는 친구들끼리만 자치회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오히려 저희들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길러준 것 같아요. 행복시장, 마니또 활동, 어린이 축제, 꿈동산 영화관 활동까지 저희 스스로 해내니 기쁘고 뿌듯합니다. 우리 동산초는 교과체험학습을 해외로 갑니다. 올해는 6학년 전체가 일본 교토로 다녀왔습니다. 경비는 학교에서 모두 지원해주기 때문에 부모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교토의 청소사입니다. 저희 학교는 해외 교과체험학습 경비를 모두 지원해주기 때문에 친구들과 큰 부담 없이 즐겁게 놀다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기별로 한 주씩 자람주간을 운영합니다. 자람주간이란 교과서 없이 평소 하고 싶었던 체험활동을 모아서 다 함께 노는 날입니다. 삼겹살 파티, 가족 캠프, 프로젝트 등 많은 체험을 하는 즐거운 주간으로 동산초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교 행사입니다. 정규 수업 시간이 종료된 후 동산초 학생들은 기초학습부터 신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과 프로그램, 돌봄 교실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기초영어, 국악, 피아노와 통기타, 컴퓨터와 로봇과학, 풋살과 댄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개설되어 있어 희망과 적성에 따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의 또 다른 자랑거리, 바로 농악입니다. 2017년부터 전국 농악 전성학교로 선정되어 매주 목요일 농악 판재 연주 및 상로 돌리기, 춤사위 등의 농악 기술을 익히며 전국 농악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답니다. 우리 학교는 풋살 구장이 매우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전에 풋살 종목으로 토요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풋살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스포츠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꿔 나갈 수 있어요. 또한 풋살을 좋아하다 보니 전교생이 전북 현대 축구 경기도 관람하면서 멋진 조규성 선수도 보고 응원하였으며 팬클럽이 되자고 약속도 했답니다. 이곳은 제가 생활하는 엄마 아픔 자연품 농촌 유학센터예요. 저는 작년 10월에 동산초등학교로 농촌 유학을 왔고 이곳에서 저 포함 4명의 유학생이 생활 중인데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답니다. TV보다는 책, 게임기보다는 잔디밭에서 뛰어놀며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고 서울에서 바쁘신 부모님 대신에 이곳 농촌유학센터장님께서 부모님처럼 잘 돌봐주시니 집처럼 편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위대한 교육은 시골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학원에 또 게임에 휴대폰에 지친 아이들이 시골의 이 넉넉한 자연의 품 속에서 또 작지만 알차고 아름다운 여기 작은 시골 학교를 다니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센터의 목표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행복하게 보낸다면 아마 평생 행복한 아이로 자랄 것 같아요. 예,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서울에서 할 수 없었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나중에는 돌아가야 되겠지만 어른이 되어도 여기서 있었던 시간들은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함께하는 삶, 소통과 협력, 빛깔 있는 교육과정, 배움이 살아있는 수업,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고 싶은 학교, 동산초로 오세요.
농촌 유학이란 도시의 학생과 학부모가 강원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찾아 유학을 오시는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고요. 농촌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귀농을 통해서 이제 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그 신천초등학교는 영월군 한반도 지형으로 유명한 신천리에 있는 그 전교생 45명, 유치원 8명이 아름다운 꿈을 가꾸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처음에 학생 수가 23명이었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 수가 45명으로 지금 늘었고요. 내년에는 저희 전교생이 54명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이제 학생 수가 늘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월 읍내에서 저희 학교로 오는 학생들이 아니라 서울, 경기 지방을 비롯해서 부산, 세종시 같은 데서 온 그런 이제 학생들이 주로 늘었습니다. 저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지역 소멸이 좀 큰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작은 학교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학교에서 학생이 한두 명 있을 경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토론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든가.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학생들이 내려오면 그런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도 정상화되고 또 도시 학생들은 내려와서 농촌의 그런 여러 가지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좀 체험을 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원하는 그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도시와 농촌 간에 상생하는 그런 목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신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가지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영어 특성화 교육과정입니다. 저희는 원어민과 학생이 1:1로 영어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에서도 학원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영어를 학교에서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요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이 이 시골에는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가야 되고 또 학원을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학교에서 대신 해주자 해서 우리 학교 애들은 4시 20분까지 방과후 강좌가 정규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룻, 또 피아노 같은 악기 강좌, 컴퓨터 코딩 강좌, 태권도 강좌 등 많은 강좌를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승마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에게 승마교육을 이제 월 1회씩 학년별로 추진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전용 승마장을 가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 학교는 일단 학급수와 반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한 반에 학급이 이제 8명이다 보니 그 학급수 인원도 된 게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이사를 오다 보니 이곳에서 하는 영어 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모두 무료 지원하는 거라서 굉장히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농촌 유학은 이제 형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족들이 함께, 가족 중에서 한 분이라도 부모님 같이 내려오는 가족 체류형, 농가의 부모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농가 홈스테이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에서 도식자처럼 생활하는 센터형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 3가지를 지금 2학기 때 다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5개 지역 10개 교가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지원은 저희가 내려오시는 가족에 한해서 주거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하늘이랑 나무랑 우리 예쁜 삼색초등학교가 너무 잘 어울려져서 너무 예쁜 학교라고 생각하고 친구들도 다양하니까 성격이 다 다양한데 친해지면 다 가족 같다.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에 위치한 작은 농촌학교.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이곳은 삼생초등학교입니다. 삼생초등학교는 전교생 23명이 함께 가족적으로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매우 큰 학교인데요.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삶 속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주체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 나아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함께 키워나갑니다. 학교 특색을 꼽자면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요. 이제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개별 학생들 지금 발달 상황을 잘 진단해서 그에 따른 피드백을 하고 그에 따른 지원으로 인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기만의 성장 속도로 성장을 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적은 인원이 함께 협력해서 학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 바로 자연. 때로는 숲과 자연이 교실이 되어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고 탐구하며 배웁니다. 서울보다는 여기 공기가 참 맑아요. 탁 트이고 여기는 진짜 공기가 좋아서 살기가 너무 좋아요. 언니 오빠들이 가족처럼 대해주고 친절하게 놀아줘서 좋아요. 이곳에 농촌 유학을 온 아이들 또한 배움의 즐거움이 더욱 커지고 학교에 가는 내일이 더욱 기다려지며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입니다. 어우 맛있다. 잘 따랐어? 삼생 작생을 위하여! 햇빛처럼 빛나는 우리! 자연에서 자라고 적은 인원의 환경에서 삼생초등학교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바로 감성입니다.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걸 많이 얻어가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마음을 좀 치유받기도 하고 그런 걸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삼생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 생각해서 저희가 오게 됐는데 사실은 뭐 아이도 너무 좋아하지만 저는 저 자신도 너무 행복하고 또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다 가족 모두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요. 정말로 너무 즐거워하고요.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과 어우러지니까 급식도 맛있고 뒷산 오르는 것도 좋고 자연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도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삼생초등학교의 아이들은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통해 더 넓은 시야로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씨앗을 뿌려 밝은 미래를 품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부모님들도 학교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들도 보면 제가 지금까지 한 40여 년 조직 생활하면서 이렇게 착한 아이들, 이렇게 친구들끼리 잘 지내는 아이들, 또 이렇게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들 흔히 보지 못했어요. 삼생초등학교는 각 가정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아이들을 위한 방향을 위해 항상 고민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여 아이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갈 때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감동과 보람을 느끼거든요. 앞으로도 자기 삶 속에서 자존감 있게 늘 자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지역과 학교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자연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삼생초등학교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산과 들에서 놀면서 공부하고 삶을 가꾸는 삼생교육. 우리 아이들이
더 꿈꾸는 내일을 만드는 학교. 삼생초등학교입니다.